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라임 게이트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프레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라임 게이트가 아니에요. 검찰 게이트입니다. 검찰 게이트. 검찰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출직 권력이 교체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소프트한 권력들이 다 교체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검찰 권력 특히. 저는 얘네들이 과거처럼 탱크 밀고 그런 쿠데타는 아니더라도 소프트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손비올리우스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이 김봉현 라임 전 회장인가? 예,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이 재판 때 이제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라는 식의 뭐 보도가 쏟아지길래 이거 한 번쯤 좀 교통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렸잖아요.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봐라. 이게 지금 보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식으로 법정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강기정을 직접 만나서 준 게 아니고 이강세 스타 모빌리티 대표, 이 사람이 내가 어디다 돈을 좀 줘야 되는데 돈 좀 가져와 보세요 김봉현 회장님 해가지고 김봉현이 이강세를 만나서 호텔 커피숍에서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넘겼고, 요걸 가지고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줬다고 이 대표가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뭐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직접 만나서 준 게 아니라 원래 사기꾼들은 나 누구랑 친해. 나 김상조랑 통화되는 사람이야. 강기정한테 돈 전달되면 우리 이런 사기 같은 거 다 무마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좀 가져와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들은 얘기를 그냥 한 거고. 그래서 강기정 수석에게 정말 돈이 갔을 수도 있지만 안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원래 사기꾼들은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교통정리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좀 상황을 좀 보자고 제가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약간 좀 약간 뭐랄까 털끝만큼의 잘못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동민 의원이 뭐 고급 양복이랑 뭐 이런 거 받았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의혹도 있고 뭐 온갖 이상한 짜잘한 금품 막 이런 거, 예? 무슨 여행권을 받았다 그랬나 뭐라 그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죠? 태산만큼이 아니고 깃털만큼의 의혹은 좀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보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짜잔, 이거 이미 보셔서 아시죠? 김봉현 씨가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폭로를 했네요. 서울신문에다가 자필로 입장문을 보냈어요.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A 변호사 누가 있는데
노무현 수사 담당했던 누구래요. 그 우병우 라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좀 몇 개 들었는데 정확한 건 저도 지금 확신할 수 없어요. 나중에 장영진 기자가 폭로를 하든 누가 하겠지. 아무튼 우병우 라인 쪽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인 검사 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검찰 쪽 입장을 나에게 계속 전달해 주면서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어떤 변호사가. 그래 가지고 막 그 유력 정치인을 특히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진술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획책을 계속 그 A 변호사가 했다라는 식으로 폭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핵심이다. 보세요. A 변호사는 처음 제가 검거 당시 첫 접견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했다. 네가 살려면 기동민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 이게 이 변호사가 검찰 출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게 이 변호사의 일탈 행위일까요? 과연? 검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요거를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강기정 5천만 원 받았다. 요 주장. 요 주장의 맥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김봉현 씨가 마음에 이제 고민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했다가 며칠 뒤에 서울신문에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 편지를 여러분 몇 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기사로 정리된 것만 좀 보셨죠? 저랑 좀 같이 좀 읽어봅시다. 그러면 좀 약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돼서 언론에 묻지마 카더라식 어떤 토끼몰이 이런 거 경험해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써놨죠. 그죠? 조국 장관. 자기도 처음엔 조국 장관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변명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왜냐면 검찰이 그런 것만 흘리니까. 근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조국 장관의 생각이 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태까지 지켜보면서 마치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참. 아이고. 이 사람 참 글이 비교적 정갈해요. 나이 드신 분 글 치고는 자 여기 좀 더 봅시다.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 SBS 단독 보도가 먼저 나가고 보수 언론들의 집중포와 소위 언론이 앞서 나가는 SBS가 늘 항상 검찰로부터 그런 소스를 받아서 먼저 이렇게 그죠 치고 나가죠. 반복돼 이런 일들이. 그리고 마녀 사냥식 보도 온갖 추측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풀리기식 카더라 언론 보도 난무.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 진행. 사건 당사자 모든 거 탈탈탈탈 털어서 마치 퍼즐 한 조각 맞추듯 짜맞춘 듯이 수사. 언론 보도. 후에 준비한 듯이 대대적인 수사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직접 경험하니까 그죠? 다르게 느껴졌던 거지. 라임 사건 3월 초에 청와대 행정관 언론 발표 당시 대검에서 조만간 라임 사건 관련으로 언론 움직일 거라는 사전 정보를 공유했다. 어떤 그 검찰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그죠. 언론도 움직이고 검찰도 움직일 거라고 사전에 알려줬대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조금 이제 자기는 몸통이 아니고 어쩌고 이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여러 그 로비가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됐나봐.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은 확실히 뭔가 연루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주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강기정 수석 말고 청와대 행정관, 그 라임 그 회사의 사내 변호사의 부인인가 아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뭔가 연루가 돼 있었나 봐요. 이런 인간들이 문재인 정부를 다 망치고 있고 진짜. 아무튼 여권의 어떤 청와대 행정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검사 수사관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여권 야권의 이제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온갖 사람들 다 망라해가지고 누구 어떤 변호사 누구한테 막 어떤 거 접대하고, 그죠? 청담동 소재 룸살롱 2회, 요런 거 접대하고, 추석 떡값 누구한테 지급하고, 그죠? 성완종 씨 편지 보는 것 같다. 누구 뭐 5천만원 주고, 누구 2억 주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네. 참. 라임 수사팀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라임 수사팀 여러 곳 중, 접대 자리에 있던 어떤 검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에 어떤 검사가 나왔겠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접대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책임자가 돼서 수사 진행하는 팀에 나타났나봐요. 이런 것도 써있네. 당사자들의 관련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며 본인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한 것임.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로비를 다 펼쳤는데 자기들 친한 사람들은 다 쏙 빼고 수사 대상으로 쏙 빼고 여권에 집중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폭로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구나. A 변호사. 우병우 라인 쪽의 변호사예요. 이름은 이번 주 안에 아마 누군가가 공개를 깔 거예요. 장용진 기자가 할 것 같아. 누군가 하겠지.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몇몇 후보는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폭로하면 이슈가 안 돼.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아무튼 기다리세요. 이 A 변호사,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합동수사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 규모를 막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6부 형사 6부 얘기하는 건가? 남부지검? 아무튼 여기서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석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 이 A 변호사는 YG 양현석 사건 관련, 그리고 정마담 사건 때도 선임료 3천을 계약하지 않고 3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안 한 상태로 서민료 3천을 받은 다음에 다른 어쏘 변호사들, 어시스트 변호사들, 보조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쏘 변호사들을 앞세우고 본인은 마쿠에서 검찰 등 일을 마무리해 준 사람이다.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와 면담 내용 모두 인터넷으로 서울 남부지검과 공유. 자, 여기까지만 잠깐 끊어봅시다. 여기 더 뒤에 읽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윤 총장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분이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뭐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 A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냥 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난 몰랐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가 제니림님 아유 계속 후원금 넣어주시네.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만난 컵 와인도 한잔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지금 다른 어시스트 변호사들 앞세우고 본인은 그죠? 뒤에서 검찰 일 마무리해준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름이 지금 말씀드리면 금방 이 검찰의 생리가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변호사가요 여러 변호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은 변호행위를 하나도 안 해. 그런 변호사가 있어. 근데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정에 다 나오고 왜 이 사람은 이름만 올려져 있지? 이런 변호사가 이상할 게 꼭 있더라고요. 취재를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관 변호사들. 검찰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이거나.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은 뭐냐? 그죠? 검찰과 연락해서 이거 뭐 구속영장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런 거 일처리 해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무슨 사건 우병우랑 홍만표 이런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무슨 사건을 수임했었는지를 제가 다 전수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겨레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몇 년 동안 우병우랑 홍만표랑 그 변호한 것들 쭉 다 명단을 입수를 해서 다 살펴보는데 뭐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이걸 왜 명단이 그 사건 명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그 변호사협회에다 그거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무슨 변호를 맡았다고. 변호사협회에 지방 변호사협회에다 그걸 다 신고해야 돼요.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협회 통해 가지고 입수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 무슨 사건 수임했었는지 다 봤죠. 몇 년 동안. 근데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어. 뭐지? 이거 왜 변호사협회에 신고 안 한 신고는 내용은 없는데 분명히 우병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 실제로 활동했던 사건이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보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왜 변호사협회에 신고가 안 돼 있지? 그때 좀 의아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거야. 변호사협회에 신고를 안 해. 대신 누구를 신고시키냐? 다른 여기 이제 이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어쏘 변호사, 자기 후배 변호사나 그죠? 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변호사들을 대신 이제 변호사 수임했다 이러면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게 해놓고 대신 자기가 연결시켜준 거니까 자기가 사실은 실제로는 그 사건의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협회 신고는 안 하고 대신 자기는 사건 수임은 했으니까 돈은 자기가 다 챙기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검찰이나 이런 데 연락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병우가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폭로해서 기사 쓴 적 있어요. 한겨레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저 때문에 엄청 곤란했죠. 아이고.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우병우, 한겨레, 허재현 이런 거 검색하시면. 제가 우병우 전담 취재 기자였거든요. 한겨레에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거 어쏘 변호사 같은 걸 앞세워가지고 실제로 이 정관 출신,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검찰과 연락하는 일만 주로 하는구나. 변호행위라기보단 일종의 사건 처리 브로커처럼 그냥 활동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병우 변호사였구나. 그래서 제가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기사 쓴 적이 있었어요. 검색해 보세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딱 그게 감이 오는 거야. 이 A 변호사 얘도 우병우 라인 납다. 내가 이름은 조만간 공개되겠지만 너도 똑같이 그런 행동하고 살았구나. 너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되겠다. 예. 얘도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야 됩니다. 이분. 그래서 아주경제 기사 잠깐만 볼게요. 오늘 그 장영진 기자가 이런 기사 썼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어쏘 변호사, 그 우병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수법을 고발을 해놨더라고.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예요. 어떤 그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35살인데 이분이
이런 그 의뢰를 받았대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 변론을 맡아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별다른 경력도 없고, 이 제이씨란 사람이 라임 사건 같은 거,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과 아무 끈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의뢰가 나한테 들어올까?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의뢰를 해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검찰하고 세팅이 다 끝났어요. 변호사님은 그 김봉현 씨가 그 검찰청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 맡아만 달라. 이름만 올려달라는 거야. 실제 변호 행동은 다른 변호사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자존심 상해갖고 나 거절했다. 이런 폭로를 장영진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건 세팅이 끝났다. 이런 말을. A 변호사 그 편지 속에 등장하는 A 변호사가 이제 그죠? 한 거겠지. 억대 고액 수임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 작성은 물론 전면에서도 나서지 않고 그죠? 어쏘 변호사를 앞세워 뒤에서 검찰과 마쿠 역할을 했다. 그죠? 이게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여기. 그죠? 계약도 안 하고 선임료부터 그죠? 받아.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어쏘 변호사. 일종의 왜 이렇게 회사 경영을 바지 사장 같은 거 내세우고 실제 경영주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협회에 기망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만약에 변호사협회에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변호가 다 드러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검찰에 자기 후배들이 수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해관계 충돌 이런 거 다 걸릴 수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변호인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놓고 바지 사장, 바지 변호사 내세우고. 이거 어쏘 변호사가 바지 변호사예요. 바지 변호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그때 그 우병우 변호사 그때 그 변호사법 위반한 걸 제가 그때 취재했던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편지를 보는데. 이 A 변호사. 우병우 라인의 변호사래. 우병우 변호사는 아니겠지. 우병우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나? 아무튼. 자, 좀만 더 읽어봅시다. 2020년 5월 말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겠죠. 김봉현 전 서울 모빌리티 그 회장이. 옛날에 술 접대 자리에 있었던 이름 모를 검사가 세상에 수사 책임자로 앉아있네. 그리고 이 A 변호사가 나중에 내가 있는 구치소로 면회를 와가지고 서울 남부지검 가면 그때 그 접대 자리에서 봤던 그 검사 얼굴 봐도 못 본 척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조사 때부터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본인 친구인 청와대도 다 인정했으니까 나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면서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 책임자한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그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에 저한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제가 그 간첩 조작 사건 온갖 뭐 그런 것도 온갖 것들 그 허위 자백 사건 취재 많이 해봤는데 늘 수법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자백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며칠. 그러니까 일종의 틀을 거기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당신은 이걸 인정 안 하는데 그 옆에 전에 며칠 전에 조사받던 사람은 그거 인정하고 갔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러면은 막 사람이 시달리다가 내가 저 사람과 말을 맞추란 뜻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안 맞춰주면 앞으로 내가 추가로 뭐 기소당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고통받거나 다른 뭐가 내 동료가 또 무슨 또 수사로 엮이거나 이러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그냥 인정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며칠 걸려요, 최소한.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다고 하니까 당신만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진술조서를 새로 써요. 마치
이 김봉현 씨가 처음 꺼낸 얘기인 것처럼. 제가 강기석 전 수석 어쩌고저쩌고. 예. 아이고. 그렇게 해서 2020년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한 제 사건 조사 한 10회 정도 했는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사건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진짜 그 나쁜 사기꾼들, 이런 인간들 잡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치인 불어. 정치인 누구 좀 엮어봐. 이런 것만 계속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에는 5년 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검사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 보고, 그리고 저한테 진술을 유도하게 한 뒤 조서 작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저랑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을 유도하도록 사전에 저에게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교묘하게 상기시켜주고, 가령 이거예요. 그 문제의 양복비. 제가 그죠? 기동민인가? 뭐 하여튼 민주당의 몇몇 이제 관계자들이 양복 같은 거 받았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진술도 이렇게 나오나 보네.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 원이라 하면 제가 이제 김봉현 씨가 한 250만 원 대충 퉁쳐갖고 말했나 봐요. 그러면 금액이 너무 작다고 검찰이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란 말을 했다기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좀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겠지. 그러면은 확인해 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줬다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 주고, 그런 다음에 따로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전형적으로 허위 자백 받아내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조서에는 하나도 안 남아. 그냥 깔끔하게 본인이 처음부터 김봉현 씨가 논리적으로 제가 몇 월 며칠 날 누굴 만나서 누구에게 로비를 하고 누구에게 양복을 1,000만 원어치 주고 이렇게 대답한 걸로 그렇게 써 있어, 조서에는. 그래서 검찰 조서가 재판에서 검찰 조서를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공판 중심주의. 그게 강조되는 게 이런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그죠? 검찰에서 진술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진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폭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누구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써 있어요. 최금현 5,000원. 최금현님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초 수원지검 방문. 수원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서로 형님 동생하며 대화를 나눴다. 선임 변호사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뭘 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면담하고 갔는데 남부지검 라임 사건 그 책임자와 얘기 다 끝났고 여당의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적 수석만 잡아주면 윤석열에게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 그러니까 이 선임 변호사, 그러니까 그 A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A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수임한 건 아니고, 아까 그 어쏘 변호사, 그 바지 변호사를 직접 선임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변호사는 실제 선임 변호사는 따로 있는 거죠. A 변호사가 선임 변호사니까 실제 선임 변호사는 아님, 이렇게 가로하고 써놨나 보네. 그러니까 그 우병우 라인의 그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보고 후에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줄게요. 근데 이거 협조 안 하면 당신 사건 공소 금액이 엄청 커서, 그죠? 구형으로만 20-30년 줄 수 있다. 구형만. 선고도 아니고 구형. 그러면 선고는 15년 정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의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주고 있다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 뭐 변호사야 브로커야.
아유, 참. 그래요. 이게 편지 끝인데, 뭐 직접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예. 기사로 정리된 거 말고, 기자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죠? 이거 뭐 기자를 떠나서 여러분이 딱 직접 보시기에도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도를 좀 판단할 때 기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뭐 기자라기보단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글의 전개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가, 그리고 이렇게 날짜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글 쓰는 태도,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딘가에 메모를 다 해놓은 거예요. 사전에 치밀하게. 언젠간 내가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이걸 폭로했을 때 얻게 되는 대가, 이런 것들 이제 정황적으로 같이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김봉현 씨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죠? 검찰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전히 김봉현 씨는. 근데 이렇게 폭로했다라는 거는 진심으로 빡친 거예요. 그리고 이 A 변호사랑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최근에.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는 안 돼요. 자, 이 사건 뭐 감찰이 시작됐죠. 근데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예. 법무부에서 김봉현 씨가 검사랑 야권도 로비를 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폭로했죠. 근데 법무부가 한 며칠 동안 감찰을 했는데 사실로 보인대요.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사실로 보인대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야권이라든지 검찰 인맥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법무부 일단 감찰입니다. 당연히 이제 검찰 쪽에서 반발하겠죠. 사실이 아니라고. 근데 이건 감찰 가지고는 확인 안 됩니다. 수사해야 돼요. 공수처, 그러니까 빨리 좀, 아유 진짜. 라임 수사 담당했던 전 남부지검장. 윤석열은 수사 막은 적 없다. 검사 접대 의혹도 몰라. 당연히 부인하겠지. 윤석열도 야권 정치인 수사 뭉개기 했다니 턱도 없는 소리다. 당연히 부인하겠지. 아니, 부인을 할 만한 게, 여러분 이 편지를 보세요. 이 편지에서도 윤석열이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이 A 변호사란 사람이 자기가 다 윤석열 보고 후에 윤석열한테 보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윤석열을 구하려면 뭐 수석 정도는 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 변호사가, 그죠? 이 몸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이 편지에, 그죠? 직접적으로 뭐 메시지가 직접 윤석열이 왔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은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죠?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는. 편지에서도 윤석열이 수사 뭉개기 했다, 이렇게 주장한 적 없어요. 밑에 검사들이 알아서 다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날아가면 자기들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했어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어떻게 이 정권을 뒤흔들 수 있을까, 함께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겠지. 윤석열의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은 대충 눈치는 채도 묵인했겠지.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 수사 뭉개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고, 야권 정치인과 관련해서 수사가 왜 진척이 안 되지? 그냥 묵인한 거죠. 묵인과 지시는 다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미쳤어. 이걸 대놓고 지시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더 알아서 그저 빤스 벗고 뛰었을걸? 저는 그게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몸통이 다 하나거든, 이해관계가. 이 정권을 어떻게든 뒤흔들어가지고, 그죠? 예, 수사권 조정 제대로 못하게 막고, 검찰공화국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같거든, 윤석열 총장이랑 밑에 검사들이랑. 윤석열 총장보다 더 열심히 뛰었을 거야, 이 사건 조작하려고. 아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감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윤석열보다 더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그 인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